이건 그냥 만만해서 하는 행동이지 절대 좋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창 공부가 필요한 고2 여학생인데요. 어떤 남자애가 제 친구와 사귀다 헤어지고 다음날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넌 안 외로워? 난 어때? 이런 식으로요. 자꾸 이상형을 물어본다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이러고 다녔더라고요. 이 남자애는 어장인 건가요? 자, 우리 사연자님이 지금 고등학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오빠 같은 마음으로 딱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고새끼한테 절대 답장해주지 마라. 그럼 이제 알아서 다른 친구들한테 또 추파 던지고 다닐 거예요. 뭐 가능성만 던져주면서 나름 가지고 노는 법을 알려주고 싶긴 한데 문제는 친구가 엮여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괜히 연락 주고받았던 나중에 본인만 친구랑 더 껄끄러워집니다. 딱 이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하나만 걸려라 스킬이네요. 누굴 좋아해서 나오는 행동이라기보단 그냥 외로우면 하는 행동이죠. 아마 그 친구도 요새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엔 저럴 수 있어요. 근데 웃긴 건 저 친구는 아직 고등학생이라 그렇다 쳐도 이게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이러고 다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냥 적당히 만만해 보이면 일단 막 추파부터 들이미는 남자들이 있죠. 좋아요. 그럼 제가 내친 김에 선물로 사연자님이 훗날 성인이 되고 나서 진지한 연애를 할 때 써먹으시라고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과 그냥 생각 없이 떠보는 사람을 구분지을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통 한 지난 연애 5번은 해야 알 수 있는 건데 사연자님 포함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별 생각 없이 떠보는 사람들은 우선 첫 번째, 만남 전후 단계에 대한 성의가 없습니다. 만남 전후 단계의 성의가 뭘 말하는 걸까요? 연락이죠. 그냥 떠보는 사람들은 만나기 전에 취해야 할 적당한 연락과 감성적 공감이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그냥 일단 무조건 만나자. 만나서 뭐해? 술 먹자. 또 그렇게 술을 먹고 친해지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안 돼. 그러다 며칠 지나면 또 급하게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다시 만나자. 만나서 뭐해? 또 술 먹자. 결국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이때 여자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남자들은 보통 연락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요. 너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답장 받으면 왜 걔가 그런 말을 해? 받고 지금은 괜찮아? 받고 그 부모님은 뭘 하셔? 받고 그래서 지금 어디야? 이런 식으로. 어차피 이 사람도 연락의 목적이 만남이었을지언정 철저히 모든 관심사가 여자의 감정과 상태가 닿아 있죠. 이게 연락 전후 단계의 성의를 보이는 반응입니다. 조금만 카톡을 해봐도 일단 연락의 전반적인 베이스가 여자의 정서적 상태에 관심을 갖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도록 카톡을 이어가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만남 전후 단계에 성의가 빠지고 목적성만 남으면 연락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똑같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너 무슨 일이 있었어? 받고. 그래서 어디야? 일단 만나자. 받고. 나 지금 니네 집 근처인데 한 10시까지 볼래? 이 차이 아시겠나요? 일단 만남 자체가 목적의 끝이기에 이전 단계에 쏟아부을 성의가 실종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나름 예외가 있는 게 만약 저 만남 이후부터 남자의 연락 정성도가 올라갔다거나 아님 두 사람이 원체 예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냈던 붕할 친구 사이라면 인정.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서야 그냥 근근히 알고 지내는 오빠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아직 그닥 막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있는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인다면 거의 90% 이상은 그냥 별다른 깊이 없이 접근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 사실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 사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보다는 이 두 번째가 더욱 결정적 힌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번째, 주구장창 썸이 길어지고 있을 때. 물론 여기에도 예외는 있죠.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정말 먼 거리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만날 시간이 아예 없다던가 데이트는 이미 애프터 3부터 4부터까지 다 들어갔는데 남자가 너무 극악의 소심쟁이라 고백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던가 이럴 때는 뭐 한두 달까지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두 사람이 이미 여러 번의 데이트를 통해 충분히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상태라면 그럴 때는 오히려 여자 쪽에서 과감하게 땡겨 화력을 지피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연히 아직 썸이니까 연인은 아니야. 그런데 하는 짓은 연인끼리 하는 짓거리를 다 해. 근데도 고백도 연애도 뭣도 없이 계속 애매하게 군다. 좀 냉정한 말이지만 이런 경우엔 거진 얘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게 해주네 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상태 그대로 자리를 잡게 된 이도저도 아닌 관계일 가능성이 높죠. 연애라는 어떠한 감정적 책임을 질 정도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적 이점은 챙겨가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입니다. 물론 서로가 그런 관계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누가 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죠. 두 사람이 선택해서 한 결정인데. 대신 문제는 보통 저런 관계로 시작된 사이에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강하게 관계 정립을 원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상황에선 그 관계 정립도 쉬운 게 아닙니다. 흔히 요즘 영화의 제목처럼 연애 빠진 로맨스를 지향하는 저런 사람들의 특성상 말도 청산유수로 더럽게 잘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 잡고 별 핑계로 말 돌리면 나중엔 나만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그 핑계 중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베스트 핑계가 이거죠. 난 아직 연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요새 심적 여유가 없다. 요새 많이 힘들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결국 본인이 여자와 밥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하고 스킨십하는 그 모든 게 다 연애하고 있는 건데 정작 지는 연애에 대한 심적 여유가 없대요. 야부리를 털어도 좀 그럴싸하게 털어야 믿을 텐데 저 멘트는 변하지가 않아요. 마치 단체로 약속이라도 한 듯 결국 마지막은 다 저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만약 남자 쪽에서 먼저 진지하게 관계를 진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결코 저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긴 왜요. 그러다 여자 떠나면 어떡하라고 저런 배짱을 부린답니까? 그냥 진전 안 되고 이대로 이점만 받아갈 수 있는 현 상황에 머물고 싶다는 거죠. 보통 저 상황에서는 만에 하나 여자 쪽에서 마음이 더 커져 있는 상황이라도 일단 빨리 다른 차선을 파놓고 먼저 발을 빼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가치도 더 올라가고 안달도 나게 하고 결정적으로 그 전제가 깔려야 상대 입장에서도 이제 진지하게 움직여야 될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겁이나 못하겠다면 그냥 끝없이 그대로 멈춰있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나쁜 놈이다 쓰레기다 뭐다 떠들고 다니면 뭐하나요. 본인이 그렇게 멈춰있는데. 빨리 정신 차리고 발빼 밀어내야죠. 본인이 그 남자 때문에 정서적으로 막 불안하고 이런 감정만 들키지 않는다면 보통 저런 상황에서 이점만 봐왔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끌려옵니다. 뭐 굳이 그런 사람을 애인으로 둬야 하는지는 미지수지만요.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질문은 이메일 말고 하단에 고정 댓글 남겨놓을 테니 거기에 남겨주세요. 2022년에는 되도록 일방적인 정보보다는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하는 질문만을 선별해 다루려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